안녕하세요. 우리가 타는 가장 빠른 기차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안전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상상이 가시나요? 이 속도에서는요, 솔직히 기관사의 눈이나 손만으로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사고를 막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신호등 체계? 그걸로는 어림도 없죠. 자,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기관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발밑, 그러니까 열차가 달리고 있는 바로 이 레일, 이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신경계. 이 뷰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선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열차 자동 제어, 즉 ATC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열차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싹 다 감지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신경계가 계속 살아 숨쉬게,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UM71C 궤도 회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이 시스템의 심장이다,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두 가지 핵심 임무가 있는데요. 첫째, 열차를 찾아내고, 둘째, 그 열차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원리를 알고 보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평소에는 이 레일에 아주 약한 전기 신호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차가 싹 들어오면서 금속 바퀴로 양쪽 레일을 쫙 연결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합선이 되면서 신호가 뚝 끊기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은 아하, 지금 이 구간에 열차가 들어왔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데 천재적이지 않나요? 자, 좋아요. 일단 열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명령을 내려야죠. 야, 너 속도 좀 줄여 라던가 지금 속도 그대로 유지해, 이런 지시들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일은 그냥 기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거대한 안테나, 즉 통신선으로 변신합니다. 어떻게 말을 거냐면요, 우리가 라디오 듣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바로 AM, 진폭 변조 방식인데요. 다음 구간은 시속 250km로 달려!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요,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그리고 이걸 레일이라는 거대한 안테나를 통해서 열차한테 계속해서 쏴주는 겁니다. 그럼 열차는 그 신호를 받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많고 많은 기술 중에 하필 이 UM71C라는 시스템이 고속철도에 꼭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녀석만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km. 이게 뭘 의미하냐면 UM71C 궤도회로 잠배 하나가 무려 1.8km 구간을 혼자서 다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장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넓은 구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KTX처럼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는 노선에서는 설치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걸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안정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아니, 어떻게 1.8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거리 조정기라고 불리는 DTU 덕분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멀리 지르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전기 신호도 멀리 가면 약해지고 막 찌그러지거든요. 바로 이 DTU가 그 약해진 신호를 다시 쌩쌩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펌프질을 해주는 그런 심박조율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최대 거리만 한번 보세요. UM31C는 1.8km, 근데 일반 방식은 1.2km. 이 600m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 조정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UM31C는 KTX처럼 길고 빠른 노선에 특화된 거고, 일반 방식은 상대적으로 구간이 짧은 도시철도 같은 곳에 주로 쓰이는 거죠. 용도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늘 그렇듯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지금까진 선로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이제는 그 선로라는 물리적인 한계 자체를 뛰어넘는 훨씬 더 진화한 기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철도 제어 기술의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식이죠.
선로, 즉 길이 열차가 어딨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의 CBTC라는 새로운 방식은요, 아예 개념이 달라요. 열차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저 지금 정확히 여기 있고요. 이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라고 관제센터랑 직접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와, 이제 주체가 길에서 열차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이동폐색이라는 개념 덕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선로를 이렇게 토막토막 나눠놓고 한 토막에는 무조건 기차 한 대만 이렇게 통제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기술은요. 열차 하나하나마다 보이지 않는 안전 버블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열차들이 서로의 버블만 침범하지 않으면 되니까 훨씬 더 촘촘하게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퇴근길 지하철 생각해보세요. 완전 게임 체인저죠. 노선 전체의 효율성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 더 빨리 달릴수록 궤도회로는 더 정교해져야 한다. 그쵸? 속도와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더 똑똑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레일에 촘촘하게 깔려있던 유선 신경망이었는데 이제는 열차 스스로가 생각하고 통신하는 무선 두뇌로 진화한 거니까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빠르고 또 안전하게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열차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 완전한 자율주행 철도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철도의 신경망은 단순히 우리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걸 넘어서 과연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